마이크로소프트 회장까지 인정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사티아 나델라는 이번 달 7일 코로나19에 대응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TV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까지 인정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나델라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한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지사로 보냈고, 한국 지사는 지난주 이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서한을 통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나델라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보여주신 효과적인 리더십, 통일된 조치들, 연대와 협력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말했다라며, 문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무역을 포함한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초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델라 회장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가능성도 긍정 평가했으며, 그는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스타트업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더욱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코로나19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 하면 막연히 중국에서 온 전염성 질병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됩니다. 감염되면 약 2일에서 14일 그런 추정되는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는 질병입니다. 코로나19 대한민국은 한때 심각했었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믿음직한 정부와 성숙한 시민의식 아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5일 대형 놀이공원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7일 오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확진자가 스스로 롯데월드 콜센터에 연락해 양성 판정 사실을 완료했다며 방역을 철저히 마친 뒤 9일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원무고 3학년생으로 확인됐으며, 이 학생은 6일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서 무증상 상태로 검사를 받고 7일 확진이 판명됐습니다. 이 학생과 함께 롯데월드에 간 친구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학생 부모도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7일 오후 롯데월드 방문객을 모두 네모되고 방역 작업 중입니다. 접촉자를 파악해 별도 통보 후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롯데월드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확진자 본인에게 5일 롯데월드를 방문했는데 이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뒤 방역 당국에 확인해 오후 1시쯤 매표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퇴장을 안내한 뒤 영업을 종료했다며, 직원도 모두 퇴근하고 어드벤처 매직 아일랜드 민속박물관 아이스링크 등 전 구역을 방역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구체적으로 롯데월드 내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월드는 즉각적으로 홈페이지에 영업 조기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모든 방문객은 입장할 때와 놀이기구 탑승 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놀이기구 정원도 절반으로 줄이고 대기줄 간격도 넓혔다면서 놀이기구 운행을 마치면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영업을 마친 뒤 매일 방역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5일 롯데월드에 종일 2,000명 정도가 다녀갔으며, 확진자가 머무른 시간대에는 1시간에 평균 690명이 롯데월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월드는 방역을 마치고 9일 정상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교육청도 비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원무고 교실 등을 방역했으며
원무권은 8일부터 3일간 학교를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원무고 재학생은 679명이며 교사 직원은 90명에 이릅니다. 확진 학생은 지난 5일까지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반 학생 등 150명을 우선 검사하고 교직원과 나머지 학생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고, 또 학교와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도록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믿음직한 정보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아직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수도권 교회 소모임, 집단 감염의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집단 발병지인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와 양천 지역 탁구장 등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탓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 관람료를 6,000원으로 깎자 극장의 관객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얼어붙은 영화계를 되살리기 위해 4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행사를 본격화하자 사흘간 극장 관객수가 33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현충일은 하루 관객 16만 명이라는 어린이날을 넘어섰다고 전했는데요. 7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에 따르면 할인권 행사가 본격화한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국 극장 관객 수는 33만 4,596명, 현충일인 6일 하루에만 16만 관객이 극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최고 1일 관객 수라고 합니다. 황금 연휴 특수가 꼈던 지난달 어린이날 관객 수 13만 명도 제쳤습니다. 이러한 관객몰이를 여세를 타고 김무열, 송지효 주연의 스릴러 침입자가 흥행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을 미뤄왔던 상업영화 신작 개봉이 재개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4, 6일 박스오피스에선 김무열, 송지효 주연 미스터리 스릴러 침입자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상업영화 신작으론 처음 4일 개봉해 4일간 19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크리스틴 스튜어트 뱅상카셀 주연 디즈니 실사 스릴러 언더워터는 이 기간 관객 1만 7천 명을 모아 3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극장가를 장악한 재개봉작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할리우드 뮤지컬의 영화 위대한 쇼맨이 이 기간 4만 관객이 들며 흥행 2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5위에 올랐습니다. 6일까지 올 6월 관객 수는 41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640만 관객 대비 6.5% 수준에 불과하지만 바뀐 극장가 분위기에 향후 관객 수가 점차 늘어날 전망도 해볼만하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신혜선의 스릴러 결백, 픽사애니 온워드도 개봉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일 신혜선의 첫 스크린 주연작인 스릴러 결백, 17일 픽사 애니메이션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등 신작 개봉이 잇따르는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 속에 이런 행사를 우려하고 있으나 영화진흥위원회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전담 TF팀을 운영, 1일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영화진흥위원회와 극장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영화 관람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게 작성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50% 미만 좌석만 판매에 띄어앉기, 소독 방역, 기준 체온 이상 관객 입장 금지,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 제한 등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또 대화 등 감염 우려 행위가 거의 없는 영화관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다중 이용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영화뿐만이 아니라 외식 문화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일부 외식 메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긴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지역의 대표 외식품업 8개 중 4개가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1월과 비교해 가격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냉면과 비빔밥, 자장면, 삼겹살로 가장 하락폭이 큰 것은 냉면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4월 냉면 가격은 8,885원으로 1월 9,000원 대비 1,115원 115원 1.3% 떨어졌습니다. 서울 냉면 가격이 내려간 것은 2017년 3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 1월 8,769원이었던 비빔밥 가격도 3개월 새 77원이 내려 8월엔 8,692원이었습니다. 대표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은 같은 기간 5,154원에서 5,115원으로 0.8% 하락했습니다. 삼겹살 200g 가격도 16,701원에서 16,615원으로 0.5% 내렸습니다. 업계는 매월 상승세를 보이는 외식비 물가가 동반 하락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식당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격을 내린 것이 외식비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도 품목을 특정 지을 수 없지만 물가 조사를 하다 보면 코로나19로 가격을 낮춘 외식 업체들이 꽤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이후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외식비 물가는 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또 헛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해 큰 전략적 성과를 냈다고 7일 자화자찬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해 큰 전략적 성과를 냈다고 7일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중국 책임론을 들며 배상 요구를 해온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사태 방제 중국 행동 백서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저지를 위한 중국의 노력과 성과, 시진핑 지도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발생부터 처리 과정까지 총 37,000자 분량으로 작성됐다고 하는데요. 백서는 코로나19가 최근 100년간 인류가 당한 가장 큰 범위의 유행병이라고 전제한 뒤 전대미문의 천재지변 속에서 중국은 과감히 전염병 방제전을 벌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우한 봉쇄 지시가 코로나19 저지전에서 큰 성과를 내는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또 중국은 피나는 노력과 막대한 대가와 희생 끝에 전세를 역전시켜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2달여 만에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를 한 자릿수로 억제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백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 공세를 벌이는 미국을 겨냥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을 텐데요.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방제 경험을 공유했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우한의 최고 의료 전문가 팀을 보내 조사했으며 이들 팀은 지난 1월 19일에야 코로나19가 인간끼리 전염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서의 발간 이유에 대해서는 백서를 통해 중국 인민들의 코로나19 대항 과정을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방역 경험과 노하우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책임론도 일축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적은 바이러스지 어떤 국가나 종족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전염병의 피해국이자 전 세계 방제 공원국이므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백서에서 코로나19 기원은 과학적인 문제로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며 책임을 전가해서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면서 중국은 절대 어떠한 소송 남용이나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쉬린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은 회견에서 중국 매체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며 진실을 보도했다면서 미국 등 서구 일부 국가와 매체들의 코로나19 사태 축소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두TV야.
그럼 중국말이 맞는 거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긴 했지만 지금 중국 또한 바이러스 방역을 잘해서 잘 막고 있잖아. 노, 아니죠. 코로나19 발병국인 중국의 대처는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오죽하면 공산국가에서 자국민이 대응책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코로나 확진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뭐 웃기지도 않지만 아직은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까지 인정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현 상황에 관한 내용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내용으로 모두TV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모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